안녕하세요. 10월 18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경찰청은 내년 축구와 야구 선수 모집에 계획이 없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어제 경찰청이 공문을 보내와 공고한 대로 올해부터 아산 선수를 모집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청과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 그리고 KBO 사무총장과 회의를 한 자리에서도 선수 모집 중단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에 거절을 했다고 하며 리그 최소 요건인 20명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산은 내년부터 프로축구 K2에는 참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찰 야구단 또한 인원 충원이 안되면 내년부터 퓨처스 리그에 참가가 어렵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뭐 결정한 거라 뭐 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안된다 라고 말을 해도 이제는 사실상 공식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아마 남아있는 선수들은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것도 밝혀진 게 없고 그냥 선수를 더 이상 모집하지 않겠다라고만 말한 거기 때문에 네.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거는 다음 소식은 심각한 바이에른 뮌헨의 고령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밀러가 9월 이 명단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 명단은 이제 30살 이상의 선수들이에요. 명단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것은 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살이 넘는다고 무조건 기량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팀의 전반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고, 올 시즌 바이에른의 라인업에서 가장 평균 나이가 많았던 순간은 30살 4개월, 이는 클럽 역사상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던 이제 베스트 11이었다라고 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기했던 아약스의 평균 나이는 21.4세, 또한 분데스리가의 평균 나이는 27.7세. 바이에른 뮌헨을 앞선 5개 팀과 비교해볼 때 그들은 더 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평균 나이는 24.8세, 라이프치히는 23.9세, 메넨글라드바흐는 26세, 헤르타 베를린은 25.2세, 모두 27세 미만자들이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팀 평균 나이가 너무 높은데, 그 명단을 보면 리베리가 36살, 로번이 35살, 하피냐 33살, 노이어 33살,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뭐 산드로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31살, 30살, 뭐 여기는 골키퍼도 있겠지만 뭐 레반도프스키에다가 하비 마르티네지, 보아탱, 훈멜스까지, 이제 여기 밀러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이 주전 멤버에 상당한 선수들이 많고 좌우 윙포워드들이 36, 35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로베리도 세월을 비껴나갈 수는 없죠. 네, 세월을 비껴나갈 수 없는 거고, 물론 저 36, 35 선수들이 빠지면 확 줄어들긴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뭐 일단 있는 건 맞으니까, 네, 일단 있는 건 맞으니까 현재 나이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네. 토트넘의 토비 알더 웨이럴트 영입을 노리는 바르셀로나에 관한 소식입니다. 부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바르셀로나는 1월 이적 시장에서 토비의 영입을 노릴 것이라고 하며, 바르셀로나는 아약스의 어린 선수 테알 리흐트도 노리고 있지만 시즌 중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중에 있다고 합니다. 토비의 계약 기간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 연장 옵션이 존재하고 릴리즈 조항도 존재하며, 토비는 이번 시즌 클럽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직전감으로 토비 알더웨이럴트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토비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좀 대시하면 흔들릴만 하죠. 충분히. 뭐 바르셀로나가 주급도 뭐 짜게 주는 편은 아니고 좀 주는 편이고, 뭐 이게 실제라면, 진짜라면.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수비가 급해요. 뭐 베르말렌 부상에다가 움티티 부상에다가 정말 1월달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선수 본인이 선택할 거겠지만 주전학부도 괜찮지. 지금 피케가 요즘 뭐 그렇잖아요. 다들 알잖아요. 피케 어떤 상황인지. 별로예요? 오면은 바로 쓸걸요 정말. 랑글레는 사실상 세비야에서 한 시즌 잘했는데 그 한 시즌 가지고 랑글레를 믿고 가기엔 좀 그렇고, 랑글레는 이제 같이 키워 쓴다라는 느낌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피케 오면은 닭주전 먹을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요즘에 또 뭐 저번 시즌 이제 토비가 좀 많이 못 나오면서 이게 뭐 아파서 못 나온 건지 구단과의 문제인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그래도 올 시즌은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만한 선수 직전감을 데려오는데 뭐 얘가 조항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좀 싸게 데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피케도 따지면 토비랑 한 살 차이 아니냐고? 그래요? 제가 토비 나이를 몰라서 잠깐만요. 피케 87, 토비 89. 2살 차이네. 2살 차이도 뭐 얼마 안 나는 거 맞지? 얘 좀 나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뭐 이 이후에도 바르셀로나 수비수 링크되어 있는 선수 있는데 그 선수에 비하면 토비는 애기야 애기.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무리뉴가 FA에게 기소가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무리뉴는 맨유가 뉴캐슬을 이긴 경기 이후에 욕설을 사용한 혐의로 FA에게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FA 성명서를 살펴보면 경기가 끝난 후에 방송 화면에 포착이 되었고, 그의 언어는 매우 모욕적이고 부적절했으며 그는 10월 19일 오후 6시까지 이 혐의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며 유죄 판결 시 터치라인 접근 금지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얼마나 이 주둥이를 이렇게 세게 눌렸으면은 입만 모자이크야. 특이하네. 외국은 입만 모자이크 하나봐요 욕하면. 우리는 약간 좀 그냥 뭐 삐 하든가 그러는데 그냥 말은 나오고. 입만 저렇게 지어놨네. 바르셀로나에서 벤치 신세로 전락한 말콤은 이적을 타진 중에 있으며 인터밀란과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말콤이 팀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칼초 메르카토를 비롯한 복수의 매체는 말콤의 대리인이 일찌감치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그의 에이전트는 이미 인터밀란과 접촉까지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말콤의 영입은 훌륭한 영입으로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말콤은 지난해 여름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덴벨레와 성향이 매우 많이 겹친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역시 쉽게 이적을 허용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바르셀로나는 세구라 단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말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노 프로블럼. 당장의 출전 시간이 부족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며 신뢰를 보냈다고 하는데, 얘를 뭐 500억 가까이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뭐 명단 제외 시킬 거면 뭐하러 산 거야? 아무튼 근데 덴벨레랑 성향이 겹치는 것도 있고, 이제 얘가 더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쿠티뉴를 중원에서 안 쓰고 왼쪽에 올렸으면 그 자리를 이제 말콤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보통 덴벨레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명단제가 되는 거죠. 똑같은 애가 두 명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벤치에. 그러니까 못 나오죠 뭐 사실상. 터키의 바샥쉐히르 구단은 아르다 투란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바샥쉐히르의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온 발표문을 살펴보면 우리 구단은 최근 구단 소속의 아르다 투란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자 10월 15일 7시 30분 추가 회의를 열었다라고 말했으며, 국제대회 휴식이 3일 남은 동안 우리는 최근 아르다 투란이 이 저지른 행위와 미디어에 보도된 사실들이 우리 팀의 윤리적인 이념과 프로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언급을 했고, 사법부의 법적인 판단과 더불어
구단의 권리로서 그에게 250만 터키 리라 4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바이며 그의 선수 생활은 사법부의 결정이 내릴 때까지는 이어짐을 알리는 바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아무튼 투란의 완전한 사법부의 결정이 일어나서 얘가 정말 감옥에 가야 된다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선수를 쓰겠다. 근데 어차피 투라는 지금 장기 징계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못 나와요. 네. 미친놈이죠. 총 쐈잖아요. 네. 병원에서 총을 쐈어. 얘도 아마 이 정도면은 그 길이길이 남을 또라이로 아마 기록될 것 같아요. 네. 아스날에서도 뛰었던 카를로스 벨라는 성전환 모델의 거짓말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스날에서 62경기 11골을 넣고 현재 LAFC에서 뛰고 있는 카를로스 벨라의 이 상황인데요. 성전환 모델이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이 여자분 이제 여자죠. 네. 모델 살리나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것에 따르면 그녀는 벨라와 문자 교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올린 문자 내용에 따르면 벨라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한 나머지 멕시코 도시인 과달라하라에서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벨라는 스페인의 기자였던 카니바노와 결혼을 했고 스라의 아들도 한 명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는 남자와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벨라의 구애를 거절했다고 밝혔으며 이 글을 본 벨라는 매우 분노했고 자신은 이 모델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트위터에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릴게요. 그 장문의 글을 살펴보면 저는 저에게 불명예를 준 트위터에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연락한 적도 없고 그냥 관심 받으려고 SNS를 하는 미친놈 같습니다. 저는 개인의 믿음, 선호도, 정치적 성향 모든 것을 존중합니다만 잘 나가는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한테 손해를 입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만 하며 저는 제가 뛰고 있는 클럽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전 LAFC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국가대표 소집도 거절을 했는데 나에게 현재 아주 훌륭한 가족이 있고 그 누구도 나를 음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내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여자가 벨라랑 그 문자를 주고받은 걸 올리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벨라도 그런 게 뭐 있다고 보면 한번 내보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런 게 정말 있는데 벨라가 돈을 주고 뭐 내가 반박하면 너도 인정해라 뭐 혼자 뭐 관종이었다 뭐 이렇게 해도 흘러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거 이제는 모르겠어. 누가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좀 더 확실하게 밝혀지면 좋겠다. 근데 성전환 하신 분이래요. 여자분 같은데 신기하다. 이게 카를로스 벨라의 장문이에요. 네. 댓글도 2,500개 달렸네. 아이고. 물이 아까 잘 때? 아니 지금? 저 원래 좀 비염이 있어요. 무리뉴는 마타와 에레라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라고 우드워드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리뉴는 우드워드한테
마타와 에레라를 재계약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타와 에레라 모두 다가오는 여름에 계약이 끝나고 자유계약으로 맨유를 떠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에 따르면 드레싱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이 두 명의 선수에게 재계약을 하라고 우드워드에게 조언을 했다고 하며, 무리뉴는 펠라이니의 마지막 시즌에 재계약에 성공을 했고 마타와 에레라도 같은 상황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또한 맨유는 현재 루크쇼와의 재계약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어제 마타 야구 그거 펜코 롤게임은 모르겠어. 그게 RPG 게임이라나? 롤플레잉? 여튼간에 뭐 저는 그런 게임은 이해도 안 되고 좀 어려워서. 얘네를 근데 왜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둘 나가면 미드필더를 보강 안 해줄게 뻔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건지, 그거라면은 이해는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네요. 네, 제가 맨유 상황을 모르니까. 네. 풋볼 에스파냐에서는 이바노비치의 영입을 고려 중인 바르셀로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1월 이적 시장에서 제니트로 이적한 이바노비치의 영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엘 문도 데포르티보는 이 영입이 부상 중에 있는 베르마일렌과 음티티를 보완해 줌으로써 수비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헤타페의 데코난과 빌바오 소속인 우나이 뮤네즈 역시 타겟으로 삼고 있지만, 첼시의 전 소속 선수인 이바노비치 영입을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바르셀로나가 이 선수에게 접근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나 말했죠? 나중에 아까 토비 알더웨일트 나중에 그 이적설 뜰 선수에 비하면 토비는 애기라고. 토비는 애기지. 이것도 첼시 때라 더 젊어 보이는 거야. 아스날의 외질은 유럽 5대 리그에서 기회 창출을 만들어내는 1위의 선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통계업체인 옵타는 외질이 2006년 이후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는 선수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외질이 1033회로 1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2위는 근소한 차이로 디미트리 파예, 3위는 세스크 파브레가스, 4위는 다비드 실바, 5위는 리오넬 메시가 들어왔다고 해요. 이 사진이 뭐냐고? 그러니까 아스날 애들이 얼마나 못 받아먹었으면 외질이 이런 표정 짓겠냐고. 자기는 정말 기깔나게 올려줬는데 맨날 지르고 날려먹고 웰백이 날려먹고 하니까 이 표정 나오는 거지. 나올 만도 해. 괜히 저런 표정이 나오는 게 아니야. 첼시의 사리 감독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 후보로 두 팀을 선정했습니다. 사리는 이번 시즌 빅 2열을 들어 올릴 팀으로 맨시티와 유벤투스를 예상을 했습니다. 레알이 3연속 빅 2열을 들어 올렸지만 사리는 이번 시즌도 레알이 우승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했으며, 사리의 인터뷰를 보면 이번 시즌 챔스 우승 후보로 두 팀이 생각이 됩니다. 바로 유벤투스와 맨시티인데, 저는 과르디올라의 팀이 항상 챔스를 우승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며, 물론 스페인 클럽의 행보도 주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고 하니까 변수가 항상 있지만, 첼시의 감독인 사리 감독은 유로파 리그에서 이 별들의 전쟁을 재미있게 지켜보겠다. 나는 유로파 딸이니까 라고 말하며 우승 후보로 유벤투스와 맨시티를 예감을 했나봐요. 뜬금포로 맨유가 우승할 수 있다고? 주무시고 오셨어요? 술 드셨어요 지금?
일찍 지었네. 10시밖에 안 됐는데. 리버풀의 나비 케이타가 허벅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비 케이타는 기니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르완다를 상대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경기를 뛰던 도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비 케이타는 전반전 허벅지로 의심되는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전반 종료 전에 교체가 되어 나와야만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에 들 것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대표팀 동료들이 그를 직접 업고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부상의 정도에 대해서도 아직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나비 케이타가 어느 정도 부상인지는 이제 팀에 복귀해야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아주 그냥 줄줄이 부상이네. 리버풀이 반다이크, 그 다음에 나비 케이타, 그 다음에 또 누구 다쳤는데 중앙미들에서 누구지? 살라 다쳤고 마네도 손 부러졌고. 아 참, 그것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4명이나 다쳤으니. 피르미누는 다쳤나? 피르미누는 이적 설득 거만 봤지 다친 거는 못 들었는데. 이번에 A매치 기간 동안 1분도 뛰지 못한, 단 1분도 뛰지 못한 이승우. 하지만 이승우는 감독이 아닌 자신을 먼저 탓했습니다. 결과를 내고 싶었던 벤투 감독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자신이 판단했을 때 이길 확률이 높을 교체 카드를 택했습니다. 결국 이승우는 이번 소집에서 단 1초도 경기에 뛰지 못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시즌 초반 이승우가 소속팀인 세리아 B의 헬라스 베로나에서 꾸준히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이번 A매치 2연전의 결장의 이유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일부 선수는 이승우와 같은 조건이다 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기성용도 소속팀 뉴캐슬에서는 최근 결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은 원론적이었는데 벤투는 이승우와 같은 포지션에 있는 다른 선수들이 상당히 능력이 좋으며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뿐이다 라고 벤투 감독이 말을 했습니다. 이승우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하길 경기에 뛰지 못해 아쉽습니다.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기 위해 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감독님의 권한이며 뛰든 안 뛰든 대표팀에 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뛰는 게 아니라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며 노력하고 발전한다면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성숙한 인터뷰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벤투의 감독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본인이 봤을 때 이 선수가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시안게임에서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에서 잘하고 올라왔다 한들 이승우가 벤투 감독 스타일에 맞춰야겠죠. 다만 저는 그래도 짧은 시간이나마 좀 뛰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가 그때 파나마랑 경기를 치르고 어제죠. 그때 어제 파나마랑 경기를 치르고 두 골을 먼저 넣고 후반 초반에 이제 동점골까지 먹히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침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우는 한국에서 이제 축구를 한 거보다 스페인에서 한 게 더 오래됐고 그 스타일의 유형이 우리 기존의 한국 선수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뛰는 것도 스타일도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그런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선수인지를 보고 싶었던 거지. 선발이 아니었다면 그 타이밍에. 그래서 좀 보고 싶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승우가 이겨내야죠. 결국 같은 선상에 있는 라이벌들하고 경쟁해서 이겨내야지 뭐. 갈비뼈 2개가 골절된 상태로 뛰어온 반다이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감독인 쿠만은 리버풀의 수비수 반다이크가 지난 한 달 동안 갈비뼈 2개가 골절된 상태로 경기에 뛰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쿠만이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하면 반다이크는 지난 몇 주 동안 갈비뼈 2개에 금이 간 상태로 리버풀에서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진통제 투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반다이크는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자신이 꼭 뛰고 싶다고 말했고 그건 훌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꼭 국가대표로 뛰고 싶어하는 선수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구단 입장에서는 버질 반다이크가 국가대표팀에 차출되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독일을 상대로 꼭 뛰길 원했고 우린 클럽으로, 그러니까 리버풀 클럽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으니 이제 그를 클럽에게 다시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리버풀과의 좋은 관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던 차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리버풀도 알고 있던 상황이고 그래서 안 가길 바랬는데 반다이크가 제가 다른 경기는 몰라도 독일 경기 뛰고 싶다, 대신 벨기에와의 친선전은 뛰지 않겠다 라고 말한 부분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만도 우리가 보내줬으니 우리도 그를 빨리 보내주는 게 맞다 라고 이제 해서 이제 빨리 조기 복귀를 시켜준 것이라고 합니다. 뭐 어차피 독일을 이긴 거니까 이겼고 3대0의 승리를 가져갔으니 뭐 네덜란드도, 그리고 빨리 또 반다이크를 받았으니 리버풀도 나름 뭐 서로 잘 이해관계가 맞아서 별탈 없이 갔다 왔다고 봐야겠죠. 부상은 원래부터 있던 거고. 중국 슈퍼리그는 새롭게 외국인 키퍼를 허용할 것이며 언더 23세 기용 의무 폐지를 하고 대규모 변화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선수가 차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K리그 팬들은 또 알아두면은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일단 다음 시즌부터 바뀔 중국 축구리그의 규칙들을 살펴보면 언더 23세 기용, 선수 기용 의무가 폐지가 됩니다. K리그는 의무예요. 네. 지금까지는 피치 위에 외국인 선수 이상이, 그러니까 선수 수 이상이 경기장에 뛰도록 강제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막혀있던 외국인 키퍼를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인 키퍼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간이 올 시즌까지라고 합니다. 외국인 선수는 최대 4명, 그리고 3명까지 선발 출전이 가능하며 1명은 벤치에 있다가 다른 외국인 선수와 교체 출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중국인 선수하고 교체 안 돼. 외국인 선수하고 교체해야 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팀은 아시아 국적의 5번째 외국인 선수 등록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선수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아챔 나가는 세 팀은 이제 아시아 국적의 5번째 외국인 선수 등록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이며, 각 팀은 셀러리 캡, 그러니까 팀 연봉 상한 이상인 500만 유로, 65억을 넘어 외국인 선수를 고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셀러리 캡을 고용한다는 건 미국이랑 같은 거네요. 네. 홍콩, 마카오, 대만의 선수들은 이적료가 250만 유로가 넘지 않는다라면, 250만 유로라면 한 32억 정도 넘지 않는다면 외국인 선수라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선수가 중국 리그에 갈 수가 있어? 모르겠네. 여튼 이렇게 바뀐대요, 규정이. 얘는 이제 마스터라는 다 아실 거고, 얘 이름이 탈리아코포스키인가 뭔가. 얘 베시타스 뛰다가 광저우에 임대 가네. 알바비 벌러. 맨유 이직설 떴었는데. 프랑스 그리즈만의 멀티골로 독일의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15게임 15게임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을 앞세운 프랑스가 홈에서 독일을 꺾었습니다. 프랑스는 17일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네이션스 A 그룹 1
4차전에서 그리즈만의 멀티골에 힘입어 독일의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자신들의 안방에서 프랑스는 4-2-3-1을 가져왔고 원톱의 지루, 2선은 마투이디, 그리즈만, 은바페가 구축이 되었으며 독일은 3-4-3으로 기존 전형과 변화를 줬고 최전방에 사네, 나브리, 티모 베르너가 나서며 선제골을 넣었지만 연달아 두 골을 헌납하며 또다시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렇구만요. 졌구만요. 뭐 독일 뭐 끝나겠죠. 강등되고 하면은 그냥 레브가 자연스럽게 사임하거나 뭐 잘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레브는 세대교체 못해. 레브가 처음에 부임이 됐을 때는 젊은 선수들로 독일을 꾸렸지만 그 젊은 선수들이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 선수 10세, 10세? 죄송합니다. 10살이 이제 10살이를 하려고 했는데 10세가 됐네. 그 10살이 바꾼다라는 게 쉽지가 않지. 힘들어요. 네. 그게 바꾼다라는 게. 감독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 하센이들 논다며. 그 라이프치 감독했던 사람. 그 양반 놀면 그 양반 데려가면 되겠나. 실력 있는 양반인데. 승부 조작범 장하경과 연루된 공범을 알고 보니 이미 이전에 승부 조작범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하경에게 승부 조작을 제의한 공범은 이미 중국으로 도피를 했으며 공범은 전 K3 리그 선수 출신으로 장하경이 K3에서 군 복무할 때 같이 뛰며 인연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공범은 태국에서 활약하는 축구 에이전트라고 하며 공범은 2010년 e스포츠에서 승부 조작 브로커를 했고 검거되어 징역 10월과 그 다음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공범은 장하경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태국의 구단을 인수하는 과정이고 그 태국 구단을 인수하게 된다면 너를 선수로 뛰게 해주겠다라고 하며 승부 조작 제의를 했고 장하경에게는 감독직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승부 조작을 제의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그 전 선수였던 사람은 검거가 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해요. 네. 스타판 조진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너 지금 뛸 데 없지? 너 프로 갈 수 없지? 나 지금 태국팀 인수할 거니까 너 이 팀으로 와. 뭐 이런 거지. 세리에도 승부 조작했다고? 그 말은 맞는데 세리에도 승부 조작했는데 이거랑은 조금 다르죠. 네. 세리에는 이제 선수가 승부 조작한 건 아니니까. FC 바르셀로나는 내년에 일본과 중국 투어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C 바르셀로나 구단은 어제 홈페이지에서 구단 브랜드의 세계화 확장 전략에 따라 내년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중국과 일본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10대 국가 중 두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FC 바르셀로나는 중국과 일본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팬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구단 홈페이지에 일본어와 중국어, 인도네시아 서비스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FC 바르셀로나가 일본 축구 제1리그 빗셀 고베와 친선 경기를 치를 것으로 내다본다 보도를 했습니다. 티켓 구하기 힘들겠지. 뭐 빗셀 고베는 이니에스타가 있으니까 또 관계가 또 있고. 부럽네요. 아시아 투어 중국과 한국. 중국과 한국이란다. 중국과 일본.
부럽네. 프로축구연맹은 부정행위를 제안했던 것을 거절과 함께 신고를 했던 이한샘 선수에게 7천만원 포상을 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아산 무궁화 이한샘 선수에게 7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오늘 축구회관 5층 연맹 회의실에서 포상금 수여식을 수여했습니다. 이한샘 선수는 지난 9월 21일 경기 관련 부정행위를 해달라는 전직 축구선수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 이를 즉시 구단에게 알리며 제안자가 검거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제안자는 이제 장하경이죠. 연맹은 이한샘 선수가 부정방지 교육 매뉴얼에 따라 모범적인 대처를 하여 좋은 선례를 남겼고 앞으로 K리그에서 경기 관련 부정행위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점을 높이 평가해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이한샘 선수에게 포상금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한샘 선수는 이렇게 또 이름을 알리면서 또 좋은 이미지를 심는 거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또 경찰 이제 청에서 일하고 있으니 경찰 신분이라 봐야겠죠. 네. 그 모습을 잘 따랐고 네. 대단한 거죠. 이한샘 선수가 수원FC 선수인가? 좀 헷갈리는데 여튼간에 아주 잘한 행동이라 봅니다. 이거 훌륭한 거죠. 아니 그 아산은 이제 군대 간 거고 그러니까 손 맞죠? 아무튼 뭐 아산에서 건 뭐 나중에 소속팀 들어가서 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첼시 회장인 브루스 벅은 아자르의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첼시의 회장인 브루스 벅은 아자르가 재계약을 하도록 클럽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리 감독 아래 꽃을 피우면서 다시금 리그 7득점을 하며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에당 아자르는 월드컵 이후로 계속 레알 마드리드와 링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3년부터 회장 자리에 있는 첼시의 브루스 벅은 아자르의 재계약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런던과 전 세계의 모든 첼시 팬들은 아자르를 사랑하고 있으며 최고의 선수일 뿐만 아니라 멋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그를 남기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2년 남은 첼시는 최대한의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팔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쿠르투아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브루스 벅은 이 질문에 일단 현재와 시즌 끝까지 어떻게 흘러갈 상황인지를 지켜봅시다 라고 말하며 명확한 답은 피했지만 뭐 일단 아자르를 잡고 싶은 마음은 뭐 누구나 갖겠죠. 첼시에선. 아자르가 너무나 좋은 선수지만 첼시 바르셀로나에선 지금 필요가 없죠. 뭐 오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쿠티뉴가 뛸 수 있는 자리고 쿠티뉴가 있는데 굳이 아자르까지 데려올 필요 없죠. 오히려 데려가려면 레알이 데려가겠지. 본인도 레알을 가고 싶어하고. 지금 바르셀로나는 돈도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최단 경기 프리미어리그 100어시스트로 기네스북에 오른 파브레가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스크 파브레가스는 최단 경기 프리미어리그 100어시스트를 달성한 선수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4대2로 승리한 스토크시티전에서 세스크는 윌리안의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이것으로 프리미어리그 293경기 만에 100어시스트를 달성을 했고 이는 라이언 긱스의 367경기보다 74경기나 빠른 기록입니다.
파브레가스는 인터뷰에서 저는 가장 빠르지도 않고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유연하지도 않고 높이 점프를 뛸 수도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커리어에 있어 이 기록을 달성한 건 아주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 직업이자 제가 잘했다라는 뜻이고, 파브레가스는 또한 30초간 제이미 레드납과 15회의 기록으로 가장 많은 발리 패스, 그러니까 한 번도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패스를 원투 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이제 세스크가 기네스에 그 두 가지나 올라왔네. 발리 패스하고 최단 100 어시스트. 아 좋겠어. 아자르가 레알에 어울린 바르셀로나. 아자르 정도의 클래스면은 어디든 어울리지. 뭐 그 아자르가 더 어울리는 게 어딨어. 그 어울린다는 말은 뭐랄까 좀 아자르한테 좀 모욕이죠. 아 그렇게 잘하는데 뭐 어디든 가면 다 잘하겠지 뭘. 얘 요즘 미친듯이 잘하는데. 식사 중에 새에게 습격을 당한 카시아스가 보도가 되었는데, 이케르 카시아스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 그들의 팔로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포르투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초대받지 않은 새 한 마리가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음식을 나눠 먹기를 원했고, 그 새는 치즈와 토마토가 담긴 접시로 급 하강해 이제 카시아스와 그의 동석자들로부터 치즈를 훔쳐가려는 동작을 취했고, 테이블 위에 정교하게 놓여져 있던 와인잔을 깨트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을 너무 잘 찍지 않았어요? 그냥 찍고 있었나봐. 계속 자기들 위에 있으니까 야, 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찍고 있었나봐. 근데 이제 내려가면서 와인잔이 다른 잔에 부딪히면서 깨졌고 자기 거 먹을 거 짚고 이제 튀는 거지. 난 이렇게 찍었다라는 게 되게 대단하다. 이게 일반 휴대폰으로 찍은 거면은 난 내가 저기랑 광고할 것 같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음식이 너무 이쁘고 주변 환경이 이뻐가지고 그걸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오니까 하고 찍었는데 이게 잘 찍은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요즘 그 휴대폰 카메라 좋네요. 갑자기 찍었을 텐데 아주 잘 찍었네. 옆에는 살라미하고 과일인가? 뭐 레몬이란다. 멜론인가? 신기하네요. 되게 간단하게 먹는다. 근데 음식을 토마토하고 뭐 치즈 이렇게 먹어. 파리의 율리안 드락슬러는 이적을 노린다라고 보도가 되며 클롭은 그를 다시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파리에서 1월 매트 벤치를 달구고 있는 드락슬러는 리버풀에서 2017년 볼프스부르크에서 그를 영입하고자 했었으며, 그러나 리버풀 에코에 보도된 대로 그는 파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클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심지어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번의 자리 그리고 그보다 측면의 왼쪽 자리에서도 잘 뛰는 것이 숙련된 선수로서 드락슬러는 리버풀이 찾던 이상적인 크랙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며, 양발잡이이고 기술이 좋고 미드필더까지 내려와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쿠티뉴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이며 그의 챔스에서 겪고 있는 부진은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검증된 선수이며 그가 이적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도 클롭에게는 한때 분데스리가에서 같이 뛰어봤던 친숙한 선수로서 1월 영입 대상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벵거도 많이 좋아했죠. 드락슬러. 근데 뭐 일단 경기를 못 뛰니까 아무리 뭐 사랑하고 좋아해도 경기를 뛰어야지. 드락슬러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감독들 중. 레브도 엄청 좋아하더라고. 레브도 그냥 미친듯이 좋아해. 경기를 뛰던 안 뛰던 항상 넣어주고 항상 뽑아주고 완전 사람의 영예가 준 게
볼프스부르크? 볼프스부르크에서 덕배도 뛰었는데, 덕배 거기 뛰었던 것도 이제 가물가물하다. 이제 덕배가 거기서 뛰었던 것도 가물가물해.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수원 삼성대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 FA컵을 봤습니다. 네. 보다 잤어요. 재미가 너무 없었어요. 초반에 빠르게 골 넣길래 와 이것이 감독이 새롭게 돌아온 수원의 모습인가 했는데 그 골 넣고 나서 이전 수원과 똑같아졌어요. 네. 근데 승부차기 해서 너무 신하영이 잘했고 박기동도 골 넣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박기동은 항상 잘하는 경기에서 다쳐. 어깨 아파 보여요. 네. 그 세오타임도 여전했고. 근데 뭐 제가 수원에 대한 애정이 좀 식었다라기보다는 기대치를 많이 낮춘 거지. 그래 선수들 경기도 많이 뛰고 지칠만도 하지. 이런 걸로 그냥 기대치를 많이 낮췄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팀이니까 더럽게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또 짱나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약간 해탈이 되나봐요. 네, 여튼간에 올라간 거 다행이고 세오 감독이 새롭게 왔지만 달라진 건 없다. 그냥 똑같다. 세오가 잠시 그냥 휴가 갔다 온 것 같다 라는 느낌만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대안이나 염기훈이나 정말 선발로 나와가지고 그 연장까지 다 뛰면서 정말 체력이 바닥까지 났을 거예요. FA 컵이 사실 지금상 수원에겐 더 중요하죠. 리그보다는. 주말 경기는 좀 쉬게 해줘야지. 파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케이블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니 뭐 좀 나는 뭔가 선수들이 정신무장이 될 것 같아 보였고 전반전은 그 정신무장이 약간은 된 것 같아 보여가지고 뭐 좀 그리고 서정원 감독도 뭔가 좀 이렇게 계속 지시를 하면서 뭔가 좀 열정이 있어 보였는데 뭐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이겼으니까 그냥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고 좀 다시 선수들도 초심을 가지고 새롭게 좀 마음가짐 해가지고 잘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리그는 잘 어떻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FA컵을 노려봐야겠죠. 제일 중요한 거 아시아 그 챔피언스리그 아챔을 나가려고 한다면 답은 FA컵밖에 없죠. 네. 무조건 FA컵을 노려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네. 저 생방송 보신 분들은 저 곰을 누르면 유튜브로 순간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간이동해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그리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풀친을 하라고 하잖아요. 카톡에서 조동 검색하시나 풀친 하라고 하는 거. 풀친을 왜 하라고 하냐면 내가 방송을 키면 알람이 가요. 그 생방송 보러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축구 뉴스 아니더라도 프리미어리그도 같이 볼 수 있고 프리미어리그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프리미어리그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K리그도 볼 수 있고요. 다른 거 안 돼요. 라리가, 분데스, 세리아 같이 못 봅니다. 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몇 번 얘기하냐 이걸. 많은 여러분들의 풀친 부탁드릴게요.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 락사임이요. 네이버 TV캐스트에도 영상이 올라가고 카카오 VOD 그 다음에 팟캐스트 팟빵 팟캐스트 스포츠 부분에 조동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아주 편하게 볼 수도 있고 언제 어느 곳에서 하지만 유튜브를 제일 많이 클릭해주세요. 유튜브가 최고예요 여러분. 유튜브 최고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FM코리아 고마워요. 땡큐.